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벌써 주말이 다 지나갔네요. 오늘은 주말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있을 미국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기술주들의 하락 원인과 미국 경제 지표를 통한 시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가 터질 때 그 공포가 가득한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했는지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차트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보시면 나스닥은 거의 전고점을 뚫었고 최근 약간 조정을 받아서 약 3% 정도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성장 기술주들은 전고점을 회복한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텔라닥도 거의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50%나 하락했고 퓨어셀 에너지는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70%나 하락했습니다. 스킬즈도 거의 60% 이상 하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연준 의장 출신이자 미 재무부 장관인 옐런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그날 나스닥이 거의 2%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해명했으며 인상을 예견한 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러 연준 임원들도 아직 금리 인상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 재무장관인 옐런이 금리 인상을 생각할 정도면 현재 시장은 금리 인상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듯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고성장 기술주들은 금리 인상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성장 기술주들은 지속적인 투자 자금이 필요한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담이 올라가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오르면 현재 돈의 가치값이 떨어지므로 기술주같이 미래가치로 주가를 올리는 주식들은 미래가치가 떨어지니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즉 10년 뒤에 1억은 지금 돈 5천만 원의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금리가 오르니까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현재 가치값이 오르는 겁니다. 10년 뒤에 1억은 지금 돈 2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으니 고성장 기술주들한테는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오를 땐 주로 가치주들한테 호재입니다. 가치주들은 대체로 자산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자산 운용 수익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아케고스 사태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케고스 캐피털 사태 후폭풍으로 월가 투자은행들이 헤지펀드 등 고객들에게 제공해온 레버리지 비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 말인즉슨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헤지펀드들은 주식을 줄여서 레버리지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헤지펀드들은 가격 변동성이 큰 기술주들을 선호하는데 그만큼 기술주 주식을 줄이려고 매도하다 보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에 가해지고 있는 펀드 환매 요구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아크 인베스트는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 등 5개 ETF 펀드에서 지난 7일간 약 11억 달러의 자금이 이탈했다고 했습니다. ARKK 주가를 보시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2% 하락 중입니다. 펀드 환매 요구가 이어지면 아크는 보유 종목을 팔아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크가 고평가 기술주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술주들의 하락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줌, 텔라닥, 진로우, 로쿠, 스퀘어 등 아크 인베스트가 많은 지분을 보유한 고평가 기술주들에게는 나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헤지펀드들의 섹터별 4월 매수매도 자료입니다. 토탈을 보시면 4월 마지막 주에 엄청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4월 평균으로 봤을 때도 매도한 주식수는 아주 많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헤지펀드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주식을 청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테크 섹터를 가장 많이 처분했으며 헬스케어, 리얼 이스테이트, ETF를 빼고 다른 섹터들은 전부 매도가 앞서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헤지펀드 고객 통계를 봐도 최근 7거래일 연속 매도했고 최근 10거래일만 따지면 9거래일간 주식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매도 비율이 매수액에 비해 2대1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최근 연준에서는 주식이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20년 연간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에 비해 많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뉴스에 보시는 것처럼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제로금리가 2년 더 간다고 말을 했지만 연준 내부적으로는 현재 주식시장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준 듯합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 모건 스탠리도 미국 주식을 반년간 쳐다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주들에 대해서 많은 악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 지표로 미국 시장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사진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오른쪽 표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는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에 따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한 표입니다. 4월 29일 발표된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6.4%로 발표됐습니다. 미 중앙은행은 2021년 GDP가 연간 6.5%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월가 투자은행들도 대부분 7%를 넘을 것이라 관측했습니다. 문제는 이 분석 자료를 보시면 GDP 증가율이 높았을 때 주가 상승률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찰스 슈왑이란 사람이 1960년부터 따졌을 때 실질 GDP 기준 주가 상승률을 분석했습니다. 0.8% 이하일 때는 연 16.2% 상승, 0.8에서 6.1% 사이일 때는 7.1% 상승, 6.1% 초과 시에는 마이너스 4.6%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GDP 증가율은 6.4%로 발표됐고 미 중앙은행도 연간 6.5%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이 표만 보신다면 이 GDP 지표로는 올해 미국의 시장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로 미국 시장을 전망한 자료입니다. 5월 3일 발표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60.7이 나왔습니다. 50을 넘었을 때 경기 확장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경기가 좋다는 말이죠. 현재 지수는 역사적으로 지수를 10분위로 나눌 때 최상위인 10분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찰스 슈왑에 따르면 ISM 제조업 PMI가 최상위 10분위에 속할 때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연 0.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모든 분위 중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반면 PMI가 가장 낮은 1분위에 있을 때 주가는 연 9.3% 올라 가장 크게 오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소비자 신뢰지수로 미국 시장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4월 27일에 발표된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21.7로 나왔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130대보다 낮지만 13개월 동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지수로 봐도 106이 넘으면 S&P 500 지수의 상승률은 연 2.6%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반면 68 이하에서는 연 15.2%가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의 중요한 지표인 미국 실업률을 알아보겠습니다. 5월 7일 발표된 미국 실업률은 6.1%가 나왔습니다. 6%가 넘었을 때 S&P 500 지수의 상승률은 연 14.6%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4.3에서 6% 사이일 때는 S&P 500 지수의 상승률은 연 5.8% 상승한다고 합니다. 4.3% 아래로 떨어지면 S&P 500 지수의 상승률은 연 1.7%라고 합니다. 실업률은 오히려 더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다음 실업률 지수는 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경제지표도 올해 더딘 성장을 예상하거나 오히려 하락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여러가지 공포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은 없었고 이러한 시장은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 처음 발생하는 시장 케이스인데 뉴스나 지표들은 전부 과거 데이터로 분석 비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자신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코로나가 절정일 때 테슬라와 빅테크 기업 위주로 매수했습니다. 테슬라는 보시다시피 현재 49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애플은 제가 현재 주식 증여를 해서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작년 매수 당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코로나 때는 이것보다 공포가 아주 심했습니다. 지금과 비교되지 않았고 거의 세계가 멸망하듯이 주가는 하락했고 뉴스에서도 20년에 시장은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석을 통해 코로나가 와도 이 4개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면 저점이다 생각하고 계속 주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업 분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미국 시장은 우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떨어져도 이 회사가 더 성장할 회사다라고 판단하고 분석하셨으면 힘들더라도 참고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있을 듯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나스닥은 계속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릴 때 좋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현금 보유는 필수입니다. 다 같이 공부하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며 절대 매수 추천 영상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